한 두 번 정도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쯤에서 약간 좀 보합을 거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조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협주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5G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이제 경협주랑 5G에 대해서는 좀 두 번째로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해외 시장이 한 1.4% 많이 오르면서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코스피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좀 미국 증시랑은 약간은 좀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적인 하락세는 잠깐 멈춘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저항선, 지지선들을 딱 맞으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점을 좀 높이고 고점을 또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바이오가 좀 괜찮으면서 0.8%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선에서 딱 지지선에 걸렸죠. 오를지 말지 한 50대 50 정도의 아슬아슬한 그런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할 얘기 굉장히 많아가지고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장 초반에 막 상한가 29%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뭔가 좀 특별한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자공시에서 그 임상 3상 3-1상 B가 성공했다는 그런 결과를 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보면은 임상이 3-1상 B가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고, 유효성에 대해서도 ITT 집단 N 101명을 대상으로 6개월, 9개월, 12개월에서 VM202 통증 감소 효과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이제 높았다라고 하면서 임상 성공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DPN 약물인 가바펜틴, 그러니까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지금 치료 쓰고 있는 약이 가바펜틴이랑 이제 프리가발린 약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복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도 통증 효과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면서, 약물을 미복용한 그룹은 53명이었습니다. 53명 중에서 VM202 통증 효과 감소가 ITT 집단 대비 더욱더 높았다라고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적 관찰 종료 시점인 VM202를 마지막으로 투여한 이제 데이 104일로부터 261일이 지난 그 이후로도 약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 발현 기간은 2주인데 단백질 발현이 없는 상황에서 VM202 통증 감소 효과가 8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신경 재생 효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공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그냥 임상 성공했구나, 이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임상 3-1 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저도 이제 몰랐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좀 몰랐을 텐데, 이것은 원래 임상 디자인으로는 임상 3-1상과 3-2상이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한 것은 3-1상이 477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임상에서 약물 혼용이 발생이 돼가지고 임상이 사실상 좀 실패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이번 공시에서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번 3-1 비상은 FDA부터 이제 별도의 임상 계획 승인서를 받은 그런 공식적인 임상 과정이었고, 독립적인 두 번째 임상 3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임상 3-1상을 시작을 할 때 A 임상이 있었고 B 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A 임상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중에게 알려진 477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B 임상은 이 A 환자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9개월까지만 팔로우업을 하는 건데 12개월까지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모델을 새로 하나 짠 거죠. 그런 모델을 짠 임상 계획이 임상 3-1 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한 것은 3-1 비상이었고, 그렇다 그래서 3-1 A상이 이제 성공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니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임상 시험이라고 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원래는 이제 25개 병원에서 477명이 임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말을 잘 듣는 12개의 병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101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 원래는 이제 270일 9개월이 지나면은 임상 추적이 이제 끝났는데, 이 끝나지 않은 사람만 101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임상을 진행을 한 거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환자와 병원의 참여도가 이제 높고, 아무래도 조금 더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해서 임상 환자군의 질이 이제 좀 더 좋고
좋고 그 예전 임상 3-1상과 같이 그런 약물 혼용 같은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임상에서는. 그래서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는 3-1상에서도 뭐 유의하게 안전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이거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안전성은 확보가 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효성이 가장 중요한데, ITT 집단, 그러니까 이제 VM201을 넣은 집단에서 6개월, 9개월, 이제 12개월까지 체크를 한 임상 3-1 비상이죠. 12개월까지 체크를 했는데 VM202 통증 감소 효과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이제 P-밸류가 0.01, 0.004, 0.05 이하로 좀 다 낮아가지고 임상적으로 좀 유의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이제 VM201을 넣으면은 우리 이제 세포 내 유전자로 들어가서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발현을 해가지고 통증 감소 효과와 신경 재생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유의하게 신경 재생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를 한다라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헬릭스미스 연속 상한가를 계속 가겠느냐, 뭐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임상 3상을 성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약물을 시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NDA와 BLA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돼요. NDA는 이제 New Drug Application,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승인을 하는 그런 단계죠. BLA는 Biologic License Application,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BLA를 통과를 해야 진짜 그 필드에 나갈 수가 있고 실제로 약을 공식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3-1 비상을 성공을 했다고 해서 지금 BLA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좀 알아본 바로는 BLA 신청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받기 위해서 IR을 좀 전화를 했는데 IR 전화를 받지 않고 좀 그 게시판 좀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 입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 내 임상을 새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3-2상을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2월 정도에는 생물학적 제재 허가 승인, 다시 말해서 BLA를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BLA까지 최종 통과가 돼야 임상 3상, NDA, BLA까지 통과를 해야 정말 우리가 시판이 돼서 약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3-1 비상까지 통과를 해서는, 물론 지금 이 VM202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은 했지만 이것이 약으로 실제로 판매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 단계가 더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게시판 그 문의를 좀 했고요.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답변이 오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예측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계속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HLB와 이제 신라젠이잖아요. HLB와 신라젠 모두 임상 3상 실패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고, 연속 하한가를 간 다음에 HLB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2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5배가 오른 엄청난 기염을 좀 토했죠. 근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좀 상한가까지 가긴 했는데, 이것은 지금 5만원대에서 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 이제 14,000원까지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HLB와 신라젠 사이 어느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임상 3-1B가 성공을 해서 약효에 대한 인정은 어느 정도 받았지만, 그리고 FDA 미팅도 할 테지만, 이것이 지금 BLA를 통과를 해가지고 실제로 약이 시판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그런 이벤트로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거에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3상에 이제 보통 성공을 하면은 이제 BLA가 통과를 해서 실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HLB처럼 연속 상한가를 가서 20만원을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저 이제 헬릭스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면은 좋겠지만, 한 2번 정도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쯤에서 약간 좀 보합을 거치지 않을까, 보합 기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FDA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향후 방향이 조금 결정이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오늘 상한가를 좀 장 초반에 거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할 것은 확실하긴 하지만, 지금 HLB처럼 막 계속 상한가
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릭스 스미스에 대한 그런 저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당뇨병성 그 신경병 치료제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허혈성 족부궤양 치료제가 임상이 취소됐다는 그런 루머가 잠깐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 하락이 조금 더 깊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임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추적 관찰 기간에 있고, 원래 이제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서 허혈성과 이스케믹 쪽과 신경병증, 뉴로패식 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허혈성과 신경병증이 3대 7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임상 3상 이 DFU를 디자인할 때 신경병증에도 잘 들을 수 있다는 증거가 조금 빈약을 해가지고 아예 신경병증을 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신경병증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데,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임상 실패가 돼버리게 되고,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혈병증으로만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임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경병증에도 좀 유효할 수 있게 됨을 알게가 돼가지고 중간 분석 이후에 프로토콜을 좀 변형을 해서 임상을 다시 진행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총 40명이 모집이 되었고, 정확한 수치는 12월 초에 가봐야 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FU는 DPM보다 더 많은 과학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포기라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고, 지금 허혈성만 환자만 모집을 했었는데, 신경병증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임상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건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건설 부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리모델링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계속 시장에 나왔던 그런 악재들이 하나씩 좀 해소가 되면서 조금 모멘텀이 바뀌는 분위기고, 오늘 이제 모멘텀 피크를 친 거죠. 임상 3상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알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호재를 생각을 하고,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악재를 생각하자, 이런 그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44%였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마이너스 25%로 좀 줄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이제 양전이죠. 그래서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양전을 만든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종목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번 대응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저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판단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월 7일 첫 번째 영상 여기서 좀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 이제 남북 경협주랑 5G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 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